여러분은 지구가 꽤 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99.9%를 차지해요. 나머지 질량은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가스 그리고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우리를 매일 따뜻하게 해줘요. 이것의 온도는 약 섭씨 5,537도이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열과 온도를 구별해야 해요. 열은 어떤 물체 내부의 에너지예요. 온도는 물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열이 그 물체에 전달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죠. 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태양은 방사선을 통해 전달돼요. 그건 열을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몸도 열을 방사해요. 적외선 파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여러분이 방에 있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뜨거울수록 더 많은 열이 방출돼요.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는 대부분이 진공 상태여서 방사선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열을 충분히 전달할 입자가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열이 물체에 닿으면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주엔 아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주에 있는 아주 드문 원자와 분자가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진공이 차갑게 유지되는 동안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지구 대기 안에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는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물체를 직사광선에 놓는다면 그것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섭씨 121도로 가열될 거예요. 진공의 온도는 섭씨 영하 270도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주가 여러분을 태우거나 얼어붙게 할 거란 뜻이죠. 태양은 사실 노란색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의 파장에 걸쳐 빛을 방출하죠. 우린 스펙트럼의 정점으로 온도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뜨거운 별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흰색 그 사이의 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태양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녹색이라고 부르는 파장에서 스펙트럼이 최고조에 달해요. 하지만 우리 눈은 그걸 달리 인식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과 결합한 이 녹색과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의 결합이 인간의 눈에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태양을 노란색으로 인식하는데 그건 우리의 대기가 붉은 빛보다 푸른 빛을 더 효율적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이에요. 일출과 일몰 동안 놀라운 광경을 선사해주는 태양의 스펙트럼에는 붉은 빛이 더 많이 있어요. 흑점은 평균적으로 태양 그 자체보다 훨씬 차가운 태양의 가시표면의 일부예요. 이것들은 증가된 자기장이 있는 부분과 겹쳐요. 이 부분들은 태양의 가시표면으로 열이 방출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태양의 나머지 표면은 태양의 흑점보다 3배 더 밝아요. 그 대조가 그것들을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죠. 우리가 태양에서 흑점을 떼어다가 밤하늘 어딘가에 둘 수 있다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달처럼 밝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하나의 원시 행성 구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천왕성과 금성만 빼고요.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든 강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는 달라요. 보통 같은 먼지와 입자의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지 않아요. 또 무작위로 우주에 분포되지 않아요. 필라멘트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암흑물질과 은하의 밀도가 높은 가느다란 가닥이죠. 그 사이엔 빈 공간이 있고요. 원시 은하계는 우주의 작은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우주 전체에 걸쳐 암흑물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필라멘트의 물질은 코르크 스크루 형태로 움직이며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은하가 회전하려는 일반적인 방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무작위적이에요. 언젠가 우린 달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달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카 말이에요. 그게 402,336km까지 뻗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행성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을 텐데 지구와 달은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궤도 높은 곳에 닿게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몇십억 달러의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달에는 우리가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희귀한 형태의 헬륨은 지구의 핵융합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희귀한 요소들을 가져와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제품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번 정도 오르내리면 엘리베이터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의 두께는 연필만 하겠지만 무게가 40톤 정도 될 거예요. 심지어 뭔가를 발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구에 갖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2개의 조합도 있을 수 있어요.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 달로 향해 날아가겠죠? 최종적으로 달 표면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태양계의 행성들은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궤도를 갖고 있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 충돌은 행성계가 아직 형성되고 있을 초기 단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정면 충돌의 경우 2개의 가스 거대 행성들이 융합될 거예요. 질량을 잃거나 가스 표피에 있던 물질이나 단단한 핵에 있는 물질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 충돌이 더 빠르게 가속되면 표피 가스의 주요 부분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에서 쾅! 2 행성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정면 충돌이 아니라면 다를 거예요. 만약 2개의 중심핵이 완전히 서로를 피할 수 있다면 가스상 거대 행성들은 융합되지 않을 테지만 질량의 일부는 잃게 되겠죠. 거대 가스 행성은 그런 충돌에 심지어 모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은하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린 이제 우주의 나이가 14억 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138억 살이죠. 빛이 그 먼 은하를 지나 우리 행성에 도달하기까지 120억 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은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아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격동적이었던 다른 모든 은하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우리 은하 중심에서 25,000광년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는 수직으로 500광년 가야 해요.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의 별들의 원반이며 두께는 1000광년이에요. 이곳의 중심성인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서 반쯤 떨어져 있고 원반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은하를 떠나려면 우린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늙은 별, 확산가스, 그리고 구성성단인 헤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자리보다 더 멀리 나가야 해요. 만약 더 멀리 나아가 우리 은하를 가보고 싶다면 수직으로 48,000광년을 더 여행해야 할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곳에 보낼 망원경조차 없어요. 행성을 먹어치우는 중심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태양계는 다른 많은 행성계와는 달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구나 다른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 태양 쪽으로 갈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태양과 비슷한 궤도를 도는 별을 가진 다른 행성계의 적어도 4분의 1은 꽤 혼란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던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이동이 몇몇 다른 행성의 경로를 방해했거나 심지어 그것들을 궤도 밖으로 밀어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마 일부 행성들이 중심성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행성은 항성의 바깥층에 용해되는데 이는 바로 먹히는 걸 의미해요.